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대중국 방어망의 핵심 축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이 4개 나라의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 중국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중심의 군사훈련을 전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13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기동훈련이 시작됐는데요.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미군하고 4만 6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킨소드 연합훈련을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가지고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일본 자위대는 이 합동훈련 이후에도 11월 12일까지 잔여훈련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일본 자위대가 병력 3만 7천 명, 함정 20척, 그리고 항공기 170대, 그리고 미군은 제7함대, 주일미군 그러니까 육군과 해병대 9천 명 각각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캐나다 해군도 함정 한 척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미군과의 합동훈련인 킨소드 직전에 일본 자위대는 독자적으로 이미 대중국 일본 방어 훈련을 지난 1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일본 자위대는 북부 방면대, 동북 방면대, 중부 방면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가장 먼저 동부 방면대가 10월 13일부터 기동해가지고 서부 방면대 작전 지역으로 기동을 하고요. 이후에 동북 방면대하고 북부 방면대가 축차적으로 서부 방면대 작전 지역으로 기동하면서 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중국이 침범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나타납니다만은 이 육상 자위대의 신속 대응 여단과 유사한 훈련 참가 부대는 기보연대, 2개의 정찰 수색대, 3개의 통신대대, 그리고 5개의 비행대대하고 방공대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중국의 센카쿠 열도 침범에 대응해가지고 완전 격퇴를 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이번 훈련이 전후 육상 자위대가 해상 자위대하고 함께 실시하는 최대 규모의 훈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자위대만의 훈련에 이어서 화렴정정으로 실시되는 게 뭐냐면 미국 해병대 제3원정군과 함께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이 실시하는 연합상륙작전입니다. 특히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은 미군 해병대를 모델로 2018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판 해병대라고 불립니다. 나가사키현 사세보에 있는 아이노우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2,100명의 병력인데요. 도소타론을 주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 같은데 이런 데를 이제 탈원하는 그런 임무죠. 바로 이 자위대의 수륙기동단하고 미군의 3, 4단 해병대가 중국군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할 경우에 상륙작전으로 이걸 탈원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번에 훈련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이 킨소드 훈련은 1986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 태평양 함대, 또 주일미군, 또 제3해병원정대, 미 7함대, 미 94 육군 항공대 및 또 미사일 방어사령부 이런 이제 부대들이 참여를 합니다. 캐나다 왕립해군의 헬리팩스급 호위함도 훈련의 해상 부분에 참여하게 됩니다. 케빈 슈나이더 주일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센카쿠 열도 일본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을 도울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이 부분부터인데요. 일본은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에 맞서서 미국과 함께 대대적인 훈련을 실시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한 축을 막강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훈련한 내용들 좀 볼까요?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9일 DDH-184 카가하고 DD-107 아카즈미 그리고 대잠 헬기 세대, 잠수함 SS-510 소류를 동원해가지고 남중국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당연히 중국 해군의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또 12일에는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 존 S 맥케인하고요.
미 해상수송사령부 소속인데요. 함대 유류 보급함이 있습니다. 이것과도 공동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인도하고 이 중국 위협에 대처하는 해상훈련도 실시를 했는데요.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27일 인도 해군하고 같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연합해상훈련 GMAX라고 합니다만 이걸 실시를 했습니다. 두 나라가 지난달 초에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합동훈련까지 하게 된 겁니다. 북부 아라비아에서 진행된 이 훈련에는요, 인도는 콜카타급 미사일 구축함 첸나이, 또 태극급 호위함 타르카시, 유조선 티팍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일본은 경항공모함으로 간주되는 이즈모급 구축함 카가, 또 이카즈치 유도 미사일 호위함 등을 동원했습니다. 인도 해군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한 상호 운용성 증진, 그리고 정보 공유 역량 증진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일본이 주축이 돼가지고 미국, 호주 이렇게 세 개 나라가 3개월 연속 연합해상훈련을 태평양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해군이 호주, 미국하고 함께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남중국해와 주변에 걸친 그 해역에서 함정 9척, 항공기를 동원해가지고 연합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이 세 개 나라 훈련은 미군과의 역량 격차 극복을 최대 주안점으로 삼고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훈련을 실시하면서 미군과 다른 나라 군대와의 격차 해소를 미군은 다영역 작전 교리를 공유한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미국과 일본 해병대가 오키나와에서 첫 상륙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실제적인 상륙훈련, 참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한미 군사훈련은 지금 제로 아닙니까? 근데 이와는 전혀 상반되게 이 미국과 일본의 군사훈련이 여전히 그것도 대규모로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에도 미 해병 제31 원정대와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제2연대가 이 오키나와의 미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블루비치라고 있는데 여기서 첫 연합 상륙 훈련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13차례 연수 명목의 훈련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식 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훈련 내용도 아주 실전적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수륙기동단 제2연대하고 미 해병 31 원정대가 이렇게 미 해군 상륙 성감 저먼타운함인데요. 여기에서 11척의 소형 보트에 나눠 탄 다음에 해안에 상륙해가지고 적을 제압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후에 시속 65km의 빠른 속도로 공기부양정이 상륙해가지고 고속 기동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를 배치하는 형태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미군이 이런 상륙작전 훈련하는 건 다름 아니고요. 바로 중국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정군이 전진기지를 확보하는 개념의 새로운 작전인데요. 이걸 영어로는 EABO라고 그러는데요. 이번 훈련을 이제 그 훈련을 이번에 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자위대하고 함께 그 훈련을 한 겁니다. 중국과 충돌 사태가 발생하면 본진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서 지역의 전진 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규모 부대가 여러 개의 섬을 점령한 다음에 미사일 등을 설치해 가지고 거점을 구축하게 되면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 목표물을 분산시켜 가지고 중국 해군과 공군의 움직임을 상당히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뿐 아니고요.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공중과 해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일본은 미국 해군 원정 타격단 ESG라고 그러는데요. 또 공군 폭격기 임무부대 이걸 BTF라고 합니다. ESG와 BTF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하고 훈련 기회를 자꾸 늘리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올해 들어서 미일 해상훈련만 7차례 실시를 했고요. 지난 8월 17일에는 이례적으로 미국 B-1B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텔스 폭격기 2대 이런 6대가 일본 근해를 비행하면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18일까지는 이와 별도로 동중국해에서 공중 해상 실기동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의 B-1 전략폭격기, F-35A 스텔스 전투기, 공중경보 통제기, 웍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핵주임 항공모함 같은 주요 자산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4, 5년 전에 한번 봤던가, 뭐 이 정도로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그런 훈련을 한 겁니다. 이 레이거노 항모 타격단과 이카즈치함은 비행과 전술훈련, 그리고 해상방어, 보급훈련, 이런 다중 영역에서 위협을 억제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군 원정 타격단 소속 전력도 참여했습니다. 이 미군 해군 원정 타격단은 F-35B 스텔스 전투기, BTF는 B-1B와 B-2, B-52 장거리 폭격기가 각각 이 핵심 전력인데요. 이들 폭격기의 최근 훈련 수준이 방어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공세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주목할 거리입니다. 또 8월 26일부터 3일간에도 미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미군에서는 F-15, F-16 전투기 6대, 그리고 일본 자위대에서는 F-15 전투기 8대가 출격을 했고요. 총 500여 명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또 한 달 전인 7월 19일부터 23일에도 호주와 함께 이 남중국해에서 괌 주변, 그리고 이 양쪽 다 했는데요. 이 세 개 나라 해상연합훈련도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과는 코로나를 이유로 훈련을 기피하고 있었는데 이와 상관없이 다국적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해상훈련을 거의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한국과는 전혀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미국과 일본 양국 간의 해상과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미일 연합훈련의 반경이 그냥 일본 영토 부근이 아니고요. 남중국해까지 확장되고 있고 이 훈련 시나리오도 더욱 실전처럼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중국과의 군사 충돌에 본격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군과의 연합훈련과 함께 일본 정부는 또 미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 훈련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 가고시마현의 무인도 마게시마를 매입해가지고 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중국해에 있는 마게시마는 전체 면적이 8제곱킬로미터인데요. 서울의 여의도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이 지역에는 과거 2차 대전 당시 오키나와를 방어했던 일본군의 공군기지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마게시마 섬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거리가 불과 900km에 불과해가지고 센카쿠 열도에서 긴급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미군이 중국군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국 방어망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센카쿠 열도 방어의 최적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금 미국과 일본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바로 이 마게시마 섬을 오키나와에 이은 미일 군사동맹의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게시마에 본격적으로 기지가 구축되면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 공군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를 일부 마게시마로 옮기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이 마게시마 섬을 미 해군의 불침 항모, 그러니까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왜 씁쓸한가?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군사훈련을 매달,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양국 간의 전략 교류, 훈련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하고는 이런 군사훈련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과 미국의 육군 그리고 공군이 2017년 이후에 제병 합동훈련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7월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을 서신을 보냈는데요. 한국 국방부 장관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제병 합동훈련이라는 게 뭐냐? 보병과 포병, 기갑 같은 여러 부대가 함께하는 실사격 훈련인데요.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필수 훈련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육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공군도요. 2017년 7월과 8월 미 공군 F-35B 등이 참가했던 연합실사격 훈련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만 2017년 이후에 소규모로 미군과 제병 협동 훈련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사이에 미국은 일본과 매월 대규모 훈련을 연이어 하고 있고 심지어 남중국해까지 작전 영역을 넓히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훈련에 대해서 미 해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진 배치된 해군과 공군을 비롯해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진행 중인 연합작전은 양국의 60년 동맹의 강한 힘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할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 눈치 보기를 넘어서 이젠 중국 눈치 보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국방력은 날로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전투훈련이 안 된 군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 사오면 뭐합니까? 쓸 줄 모르면 이거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전시작전권을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악을 쓰는 저 국방부 형태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결렬이 됐죠. 가장 큰 이유는 전시작전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만 사실은 코드 플러스의 불참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한국의 위상도 완전히 변하게 될 겁니다. 지난 7월 28일 미 육군대학 부설전략연구소 SSI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육군 장관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 육군 개혁,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중국과의 초경쟁과 정구 전략, 이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국과의 군사적 경쟁, 군사력 경쟁이 가속화되는데 그런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주요 책임 전국 어디냐?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 역할 자체를 거부한다 그러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축이 모두 수정돼야 됩니다. 이미 미군이 그런 이 축의 이동, 그러니까 한국이 차지했던 중심축을 완전히 일본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 간에 그런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한미군의 전면 개편과 함께 일본 또는 대만으로의 이동도 검토되게 될 겁니다. 특히 한국군이 기어코 전시작전권을 이양받겠다 그러면서 우긴다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겠죠. 대신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거나 행정병력만 남기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있는 한미동맹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대대적인 미군 감축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군이 이미 자기들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격상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서 펼치고 있는 겁니다. 미군이 상륙 병력인 수륙기동단과 연합훈련에 공을 들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미국과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의 사이에서 나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런 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일본의 요구가 아니라 미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한미 훈련 자체를 거부하고 점점 더 중국 쪽으로 다가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도 단안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을 둘러싼 현실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